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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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씩 지금 인사를 해주셨지만 오늘 이게 첫 GV인 만큼 한 분씩 이제 소개와 그리고 간단한 근황, 첫 GV 하게 된 소감 한 분씩 돌아가면서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주기행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김미조입니다. 사실 이 영화가 이제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외롭거든요. 근데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는 이 순간만 꿈꾸면서 늘 영화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둘째 영재 역을 맡은 박수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찍고 늘 그 GV 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관객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영화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매우 기대가 되고 첫 번째 관객과의 대화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주기행에서 옥실 역을 맡은 배우 이정은입니다. 저도 이렇게 공식적인 GV 현장에 처음으로 이렇게 관객분들과 마주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지금 라운딩 인터뷰를 좀 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화에 대해서 또 기자분들도 굉장히 즐겁게 보시고 또 얘기거리도 많으신 것 같아서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오늘 즐거운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째 장주 역을 맡은 공효진입니다.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얼른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대기하는 동안 이 질문을 한 5번 정도 받았는데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혹시 우신 분 있나요? 많이 우셨네요.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아서 굉장히 고독을 치렀는데 울어주신 분들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주로 향하는 가족들이 한 차에 타고 있는 걸 보여주면서 영화가 시작하지만 사실은 네 모녀가 모두 다 마음이 각자 다르잖아요. 그거를 한 명 한 명 다 이제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비추려고 하는 것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가장 큰 동력으로 구심점이 된 엄마 옥실이 있고 여러 가족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특히 엄마를 보살피느라 자기 마음은 좀 뒷전으로 물리다가 이제 마지막에 폭발하게 되는 첫째 장주가 있고 계획은 누구보다 철두철미하게 짰지만 동참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확실하게 말한 둘째 동주 등이 있는데요. 각자 연기하신 인물들이 복수를 준비하고 또 실행하는 동안 어떻게 가장 큰 동력으로 삼고 중심으로 두었던 마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독님은 이제 각본도 같이 쓰시면서 전체적으로 교차하는 마음들이 어떻게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고 이제 만드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꾸로 여기부터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감독님이 가장 답변에 적합하실 것 같긴 하지만 네. 저희도 찍는 내내 정말 많은 얘기를 했고 이제 저희에게 첫 시퀀스들 그 봉고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새벽 5시에 아마 떠났을 거예요. 더 일찍 갔을 거예요. 경주쯤 도착했을 때였으면. 그래서 톨게이트에서 5시 33분이 찍히는 이제 그 티켓을 받고 어슴푸레한 밤인지 아침인지 모를 그 시간에 이제 가면서 어떻게 여행을 시작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의 느낌들, 우리 넷이서 뭔가 그 나눠야 되는 어떤 그 분위기의 모든 것들을 다 각자 조금 부담해서 담아보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참 많이 나눴고 경주에서 저희가 근황이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놀고 막 이랬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 영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계속 이 묘한 기류 그리고 실제의 우리 모녀가
그렇게 여행을 간다면, 그리고 캐릭터들을 좀 나눠서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말씀하신 대로 얘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가 전부 다 같이 모두가 보이는, 하다못해 백성현까지 잘 보이는 이 영화에서 사실 거의 모든 캐릭터들이 다 참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전 조필레로 분하셨던 선배님도 너무 반짝반짝거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형사님도 그랬고, 모두가 다 뭔가 자기 자리를 너무 잘 찾아 한 건 제 경험으로는 감독님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저 감독님이랑 많은 상의를 나눴고, 저희끼리도 그 씬에 대해서, 그 씬의 장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역할들을 잘 찾아가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렇다하게 딱 한 가지를 꼽고 두 가지를 꼽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끊임없이 대화하고 씬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이 역할들을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기억에. 이 영화의 큰 동력은 어쨌든 경주를 잃고 나서 또 아버지까지 잃고 난 가족의, 남겨진 가족의 어떻게 보면 기억을 되살리는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간쯤에 추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딸들의 기억은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풀지 못한 어떤 숙제를 행복하게 해주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엄마는 이 가족의 구심점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의 원 상태로 돌릴 수 있을까. 요즘에 이제 뭐 인스타그램에 어떤 글귀가 좀 눈에 많이 띄었냐면, 모든 스트레스를 풀려면 복수뿐이다, 뭐 이런 그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끝까지 가는 가족 구성원에 누군가는 있어야 한다는 그 감독님의 어떤 이 영화의 대전제, 누군가는 나를 계속 끝까지 기억해주고 그 남겨진 가족들이 그것을 상기할 수 있는 어떤 여행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걸 생각하면서 여행을 시작했고, 또 여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고 해도 저희가 아마 촬영을 이 영화 봉고를 타고 휴게소를 들리는 씬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마음도 아마 다 제각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행이 지금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흘러갈까. 장주는 장주대로, 또 영주는 영주대로, 저는 또 엄마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고 갔었던 그런 모습들이 그 영화에 바로 담겨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제가 이 엄마가 하고 싶어하는 이 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계획에 차질 없이 성실하게 세세하게 다 계획을 하잖아요. 하지만 또 가운데서 가장 엄마와 맞서기도 하고 성만과 윤지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여행을 떠나는 게 저희 가족들이 8년간, 특히 우리 엄마는 시간이 멈춰버렸고, 당연히 가족 사진도 그동안 찍을 일이 없었을 것이고, 여행은 생각지도 못했을 저희의 일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진은 평생 남잖아요. 그래서 영주는 아마 이 순간도 잘 기록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든 이 과정을 잘 기록하는 게 또 저의 임무였던 것 같고, 어떻게든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이 아빠가 산 이 봉고차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행인 것처럼 떠나는 이 여행, 이 여정이 잘 기록되기를, 그리고 이게 혹시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A-1, A-2, A-3까지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게 또 영주가 저는 겁이 제일 많은 성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겁이 많기 때문에 누구보다 세세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했던 것 같고, 아무런 차질이 없이. 그래서 엄마랑도 괜히 더 맞서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전 동주보다도 어떻게 보면 영주가 좀 더 엄마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갈구하진 않지만 이 안에 엄마의 사랑을 엄청나게 원하는 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여행이 될 순 없지만, 그래서 가족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저는 진짜 웃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진은 영원히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마음으로 이 여정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언니들이 많은데 그 언니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언니들과 엄마의 관계에서 참 엄마가 자식 수만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구나. 내 엄마는 안 그러는데 언니 엄마는 그래? 막 이런 대화를 또 나누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주갱을 만들 때 좀 그 감정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을 대하는 모습들이 다 다르고 굉장히 얼굴이 다양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밑바닥 기저에 있는 딸들의 감정은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다라는 그 감정이 그냥 깔려있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캐릭터 하나하나에 심으면서 차별성을 좀 두고자 했습니다. 그 각자 다르게 엄마를 생각한다는 게 저도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영화를 보면서 사랑의 참 다양한 형태가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경주를 바라볼 때는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지켜줘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첫째 딸에게는 동일시를 한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이해해줘야지. 너는 나랑 제일 비슷하니까. 그리고 둘째 딸 영주에게는 너는 가장 어려운 딸이었다라고 편지에 쓰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저도 되게 공감을 하면서 봤고 가족 안에서도 서로 사랑을 다르게 하니까. 그리고 셋째 같은 경우에는 경주를 사랑하는 방식이 질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질투라는 게 가장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 나는 태몽 말 안 해줘? 사실 너무 철없는 장면이었는데 저는 좀 많이 공감을 하고 또 엄마가 셋째를 볼 때 구박만 하게 되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복수극이긴 하지만 사랑의 다양한 형태를 다루려고 했던 감독님 말씀이 영화에서 되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태몽이 있긴 했었어요. 궁금해요. 문병이 생각했을 것 같은데 감독님은? 네. 동주는 태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주는 오늘 저희 개막식에 참석하느라 못 왔어요. 우리 막내님은 미안. 그리고 제 주변에서는 끝나고 진짜 궁금해한 게 도대체 엄마가 몇 년형을 받았냐. 저도 너무 공감했어요. 몇 년 동안 이 딸들이 엄마를 기다려야 되냐 이러더라고요. 몇 년이었습니까, 감독님? 근데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화에 대한 여운이 다 깨질까봐 사실 알겠어요. 저희가 설정한 값은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리면 뭔가 그 여운이 이렇게 희석될까봐. 여운이 많이 나오시죠? 그래서 뭔가 지금 되게 가라앉았어요, 지금. 네. 그래서, 네. 저는 알고는 있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네, 저도 너무 긴장이 돼서 싫어요. 그냥 긴장한 채로 근데 뭐 방법도 없고 긴장한 채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마침 이거 영화를 보면서도 저는 진짜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고 사실 영화가 그렇게 흘러가리라 예상을 못했는데 그 범인이 깨어난 순간부터 진짜 마음을 졸이면서 봤거든. 마지막까지. 근데 그런 활극이고 사실은 여행을 위장해서 복수를 온 가족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상황이 사실 되게 이례적이고 비일상적이잖아요. 하지만 같이 하는 구성원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의 대화, 일상에서 이들은 이랬겠구나 하는 게 툭툭 보이는 장면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비장하고 되게 좀 극적인 어떤 상황이지만 경주를 잃고 난 8년 동안도 그랬을 것이고 근데 이제 일상 속에서는 각자 맡으신 역할이 어떤 사람이었을지 사회에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힌트나 아니면 생각하신 바가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저는 밖에서 어떤 사람이었을지 상상 안 해봤어요. 그냥 그저 영화에서 또 어제 이제 저는 어제 라운드 인터뷰를 해서 이제 리뷰들을 많이 기자님들한테 받았는데 그 성만과 이제 윤지 제 딸과 남편이 나온 씬 그 한 몇 씬 안 되는 이제 같이 저희가 막 주고받는 씬이 있는데 그것만 봐도 저희 사이가 어떨지 보인다. 그래서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다 얘기했는데 아마도 저는 엄마 앞에서는 엄마를 두려워하고 눈치도 많이 보고 좀 그런 딸이지만 집에 가면 제가 아마 호랑이였을 거다. 엄마를 닮았다 결국.
그래서 남편이 자기도 가담하겠다 이러는데 미쳤냐고 하면서 막 배를 때리고 그 사실은 뒤돌아가는 남편을 뒤로 옆구리도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 집에 가라 이러면서 그래서 뭔가 그리고 또 윤지 머리를 진짜 그 머리 한 톨이 안 나오게 쫙 묶어주는 어떤 그것도 있었는데 이제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제가 감독님이랑 얘기할 때는 이 어떤 이런 내 자매 안에서 첫째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겪고 8년간 저는 결혼 전이었을 거고 그리고 아마 그 중간에 엄마가 이 일을 우리가 8년을 겪어가면서 제가 아기를 낳았을 거고 아기가 이제 뭐 한 5살, 6살 정도였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 8년의 시간이 사실 머무르지 않고 정말 많은 변화가 있던 시간이었을 거고 생각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계속 아기가 커가면서 엄마는 딸과 남편 둘을 잃었지만 제가 잃을 수도 있는 그 둘이 저에게는 전부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저는 그저 밖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지금 현재 그 영화 속에서는 살짝 정상인가 싶은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너무 좋은 화목한 가족이었는데 정신줄 놔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근데 그만큼 저희도 그리운 엄마를 이제 못 만난 지가 8년인 거죠. 엄마는 변했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제가 엄마가 아닌 이제 제 가족과 있을 땐 좀 많이 다른 모습이 아니었을까. 리더십 강하고 첫째로서 엄마의 그 어떤 호랑이 근성을 좀 닮은 타이거맘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영화 중반에 나오는 과거 얘기에 집에서 가내수공업을 하는 그 여성 재봉사의 집안에서는 재봉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런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여성의 보세요.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제 딸이 맞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지금 방금 영화 같았어요. 저는 딴 데 이렇게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래서 아빠가 오히려 딸들한테 되게 다정하고 수학여행지를 좋은 데 가라 이렇게 하고 엄마는 그 시간에 재봉틀과 방송 TV 소리 좀 듣게 너희들 좀 조용히 좀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집안 환경 속에 있다가 저희 조모님이 그 트라우마라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제가 이제 옆에서 본 일인데요. 이게 이제 제 역할을 푸는데도 좀 도움이 됐는데 밖에서 자식이나 남편이 객사를 하면 외부 활동을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일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약간 장주가 말한 것처럼 살짝 엄마가 맛이 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가족의 구성원이 제 눈에 안 띄면 굉장히 극도로 불안해하는 것이 이 옥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이 변화되는 거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눈에 안 띄면 사실 복수를 같이 하러 가는 계획을 세웠다기보다 제가 가족이고 전체가 가족이고 그냥 하나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렇게 디바이드를 할 수 없는 상태의 상황이다 라고 여겨졌고 그리고 그런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식으로 이렇게 어떤 생활 반경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극 중에서 보면 진짜 엄마 손에 유리 조각 하나 묻을까 자기 손이 찢어질 수도 있는 걸 엄마 손 괜찮아 엄마 손 하는 우리 장주 언니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언니는 언니의 가정을 또 꾸리기도 했고 전 어떻게 보면 영주가 좀 엄마 곁을 못 떠나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이 안 된 백수 딸인 것 같아요. 이게 좋은 핑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엄마 옆에 있기 위한 그게 사실 저는 나가면 취업하면 잘할 것 같거든요. 잘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서적으로 독립을 못한 것 같아요, 영주가. 그래서 좀 보기에는 되게 멀쩡해 보이지만 그리고 엄마는 절 늘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나갔으면 싶으시면서도
제가 또 눈앞에 있으니까 안심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의 자리를 저 스스로도 계속 찾고 있는 중이 아니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 직접적으로 엄마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딸은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엄마를 진심으로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은 딸인 것 같아요. 저는. 감독님은 혹시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는지.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동주를 오늘 동주를 대신해서 제가 빙의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이제 엄마가 내 태몽도 안 꺼주고 얘기도 안 하고 맨날 차별하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동주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꼭 날 사랑해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내면에서 난 아닌데 난 괜찮아 이렇게 영주 같은 사람이 있고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전 동주는 그래도 그걸 되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계속 사랑을 갈구하고 뭔가 그걸 원하지만 엄마가 그걸 해주지 않고 그래서 동주가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욕을 한다던가 더 튀는 행동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동주는 가족 내에서 존재감을 뽐내고 싶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이 제가 좀 영화 안에서 극적으로 극대화시키긴 했지만 너무나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가족 구성원 중에서 장주가 가장 독립을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고 남편이 있음에도 엄마의 그늘에 되게 가려져서 정서적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독립을 했을지 몰라도 정서적으로는 아이의 독립조차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장녀 중에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셨어요? 그 눈썹 타투도 엄마 따라가서 목욕탕에서 한 사람이에요. 푸르스름한 타투 혹시 보셨나요? 근데 안타깝게도 엄마가 머리가 가려져서 저하고 동일시가 안 돼가지고 너무 아까워요. 그 설정이. 그 장면을 제가 추가해서 넣었었어야 되는데 근데 목욕탕 앞머리가 씬을. 엄마가 계속 그렇게 도박머리 하고 계셔가지고. 그 선배님이 되게 눈썹도 막 하시고 푸르스름한 백탁 선크림도 하셨잖아요. 일부러 이제 장주 언니의 디테일이 있었거든요. 그 그게 백탁. 정확히 맞아 16신부터 사라지는 설정까지 해놨는데 출발할 때 엄청 막 바르잖아요. 안 타고 싶다고 막 깔끔 떠면서 막 계속 먼지 털고 막 이러는데 그게 다 쌓여서 또 장주의 캐릭터를 또 이해하시겠죠. 제 불찰입니다. 아니에요. 다 목욕탕 씬을 넣었어야 했어. 목욕탕 눈썹 문신을 하는 씬을 있었어. 저 눈썹 문신을 캐치를 못했어요. 더잘 보일 수 있어요. 잘 보시면 되게 푸르스름하고 제 얼굴이 뭐가 좀 이상한데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진짜 그 눈썹 때문이었어요. 네. 그거를 대사에 한 번 더 우겼어야 되는데. 그쵸. 예. 봉구차 앞에서 엄마 때문에 내가 눈썹도 이렇게 망치고 이랬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엄마를 향한 이제 세자매의 어떤 그런 관계도 있지만 엄마가 가장 정서적으로 지금 약자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자매끼리는 좀 끈끈해지지 않았나?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세 명이서 더 많이 싸울 만한 상황인데도 서로서로 좀 보듬어주고 같이 유리창도 고치고 막 특히 둘째랑 셋째는 전 특히 친하다고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워낙에 첫째 언니가 이제 엄마랑 유독 가깝고 일도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둘째, 셋째끼리 조금 더 유대가 있지 않았나 하는 거를 약간 상상을 하면서 보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언니가 제일 얄미운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도 잘 안 통하고 언니 우리 이거 진짜 가는 거 맞아? 이런 말도 너 누가 그런 얘기 하래? 하지 마. 가야지.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금기시되는 주제가 있었을 거라고 상상이 됐고 그냥 맨날 엄마만 이쁨 받고 엄마가 하자는 것만 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딱 조금 얄미운 첫째 언니였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했어요. 전혀 얄밉진 않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언니 말을 굉장히 잘 듣는 그래서 머리채를 잡고 있다가도 언니가 다 컸는데 하나 둘 셋 하면 나 이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놓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우리 말 참 잘 듣는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동주랑 머리채 잡는 씬을 찍을 때 아 이게 동주도 얼마나 그 죄책감을 가지고 8년간 살아왔겠어요. 근데 이 언니가 돼서 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사실 동주의 탓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동주의 탓을 하는 저 스스로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울었죠. 울분이 터지면서 이 안에서 소용돌이 치던 이 영주의 혼란스러운 마음이 괜히 동주한테도 불똥이 튀었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또 친하니까 머리채도 잡을 수 있는 거고 서로 보호도 해주지만 또 탓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동주는 저에게. 저는 제가 위로 언니가 셋이 있고 제가 실제로 막내딸이거든요. 그래서 언니들의 그 관계성을 되게 보면서 자랐는데 여러분 보통 이제 남성 집단에서 서열이 확실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여성 집단이 더 서열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큰언니가 굉장히 제가 어렸을 적부터 뭐 하나 둘 셋 하면 놔, 뭐 하나 둘 셋 하면 방에서 나와 이 말을 저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서 큰언니를 필두로 둘째, 셋째, 넷째 저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20년 지나고 지금 나이가 됐는데도 언니가 하나, 둘 그리고 셋까지 바로 안 합니다. 둘 반, 둘 반의 반 이거를 하면은 되게 무슨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제가 뭔가를 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특성들이 이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보면서 저는 오빠가 한 명 있고 남매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좀 되게 부럽다. 지지고 볶는 여러 명이 지지고 볶는 게 부럽고 다 모두가 여자인 것도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기는 했었어요.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을까. 그 과거 해상하는 장면 보면은 사실 이 원래 가족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얼마나 너무 화목한 가족인지가 보이잖아요. 그게 대비가 되면서 또 더욱 슬퍼지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형량 얘기 잠깐 해주셨지만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난 후에 영화 속 시점이 끝난 후에 각자 가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가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이 궁금해졌는데요. 혹시 그 후를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감독님도 뭔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이후에 이제 캐릭터들의 미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다면은 조금 상상의 나래를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그저 빵에 있을 뿐. 근데 기술을 배울 필요도 없으셨겠네요. 뭐 이미 기술자시니까. 보통 교도소에서 그런 기술 배우잖아요. 아마 거기서도 대부님이 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연마하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되게 좀 전과 중에서 좀 멋있는 전과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조금 잡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의 장이라고 한 방장? 네, 빵장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극악무도하게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엄마니까 그죠? 그게 다 소문이 났을 거예요.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났으니까. 경주를 뒤집어 놨잖아요. 아마 그렇게 멋지게 살고 계시지 않을까. 그 네. 머리로 이제 뒤집어 놓으셔가지고 그 헤어스타일도 장한 감독님 그 엄마의 헤어스타일이 되게 임팩트가 있었어요. 혹시 어떤 의도한 바가 감독님 말씀하시죠. 제가 박찬욱 감독님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역시 오데스 그랬군요. 이게 정답일지 몰랐는데. 와. 근데 진짜 사실은 제가 이제 유가족분들 이미지 서치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공통점이 다 하나같이 헤어가 많이 손상돼 있으셨어요. 하나같이. 예, 하얗게 센 머리에 되게 늘어지고 끊어진 머리에 막 관리가 안 돼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참고해서 이렇게 해주십사 했는데 이제 하고 보니까 이제 죄송스럽지만 오대수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되게 고민했습니다. 이게 너무 희화화하는 건 아니고 저는 되게 진심을 가지고 했는데 아니 저도 분장차에서 깜짝 놀랐어요. 엄마 옆에 있는데 이거 맞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올드보이 맞나? 막 그랬는데 사실 그래서 포스터 나와서 자꾸 선배님 보고 이상순 인줄 막 이러셔서 되게 스트레스를 제가 크게 받았었어요. 저는 사실 되게 기뻤어요. 왜냐면 무엇 하나라도 홍보할 수 있는 길이라면 몸 바쳐서. 그리고 제가 이상순 씨를 직접 봤잖아요. 만나뵀잖아요.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동질감을 느끼고. 그리고 실제로 제주도에서 생활할 때 포기했었다. 외모에 대해서.
비슷한 마음을. 헤드라인에 나와요. 제주할 때 나는 외모를 포기했었다. 그러면 안 돼요. 감독 이상순 닮았다는 말에 스트레스 극심하게 받아. 이러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이상순 선배님 좋아하고 애정하지만 그러니까 선배님이 너무 현장에서 완전 올드보이였죠. 그쵸? 그리고 또 그 머리가 성이 날 때마다 더 올라가요. 비가 오기 전에 자꾸 올라가서 더 화난 사람처럼 보이고. 네, 머리 질문이 조금 샜는데 이제 가족들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조금 얘기 중이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상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 이야기에 충분함을 느꼈어요. 그냥 그래서 이 뒤는 진짜 보신 분들의 상상 속에서 이들이 행복했으면 또는 뭐 죗값을 치렀으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원래 자매들이든 절친이든 여행만 가면 사실 싸우고 계속 그 예민한 상태니까 뭐 하나 막 건드려주고 그런 거라 그렇지, 사실 저희는 똘똘 뭉쳐 동생을 잃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지내는 자매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더 잘 지내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근데 저한테도 여운이 너무 많은 영화라서 대본을 보고 또 촬영을 하면서 물론 그 히스토리는 많이 상상해봤지만 이 이후에 대한 거는 사실 여기까지 딱 무언가를 마음에 담기로 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딱 이 사람들의 어떤 것을 딱 그냥 간직하고 싶은 것,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엄마는 뭐 오래 살진 않았으니까 빵에서 오래 사시진 않았다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전 되게 걱정됐거든요. 이들이 이제 엄마가 결국 복수했지만 결국 우리는 다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땠을까. 네. 그래서 저도 언니처럼 그 이후의 삶을 생각을 진짜 많이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그 질문을 받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영주는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뭔가 취업을 해서 엄마의 그 빈자리를, 빵에 계신 어머니의 빈자리를 제가 어떻게든 이 금전적으로 먹여 살리고자 좀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은, 현실적으로. 저는 무슨 일이든 했을 것 같은 영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휴게소에서 그 코인 돌리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사실 상장폐기 직전에 이제 해놓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잘 해결됐을 겁니다. 일단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늘 그 캐릭터에 너무 제가 깊게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옥실이 저 같고 막 장주, 영주, 동주, 경주가 저 같고 백상현은 저 아닌 것 같고 그냥 너무 저 같아서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물이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그냥 무책임하게 살인했어, 그리고 빵에 갔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살인을 했지만 이 사람은 진짜 이별을 했고 딸이랑 진짜 이별, 진짜 안녕을 했고, 이 사람은 그래서 저희가 그 판사가 판결하는 게 나오질 않아요. 열어드리고 싶었어요. 보시는 분들이 뭔가 응원과 격려, 이 가족들이 어떻게든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다라는 관객분들의 해석이 더해진다면, 그 해석이라면 저는 옥실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해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막 더 듣고 싶은데 이제 관객분들 Q&A를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이제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릴 예정이고요. 특별한, 어떤 분부터 먼저 받아볼까요? 저기 끝에 계신 분부터 먼저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영화가 되게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고 영화의 마무리도 되게 묵직하게 끝나는데 그 영화 중간중간에 블랙 코미디 요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의도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어디 가시는? 일단 서운했습니다.
딱 걸렸네요. 네. 일단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되게 유머러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수를 했거든요. 수능을 4번 봤는데 되게 사수해서 힘든데 저희 아버지가 늘 저한테 야 건강하면 돼, 예쁘면 돼 이 얘기를 이제 항상 하셨어요. 저는 너무 슬픈데 처음에는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내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닌데 그랬는데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뭔가 정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물려받은 가장 큰 유산이 바로 뭔가를 너무 무겁게 보지 않는 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캠핑 유튜브만 봐도 저는 늘 궁금한 게 막 되게 예쁘고 감성적인 화면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늘 그걸 볼 때마다 그 화장실은 어떻게 해가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이에 무슨 뭐가 있지 않았나? 늘 그런 게 궁금했고 뭔가 복수를 하러 가는 길에도 반드시 배가 고플 것 같고 이 사람들 화장실도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많으니까 싸우기도 할 것 같고 그냥 제가 상상했을 때의 이야기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족을 뭔가 희화화하기 위한 목적은 절대로 아니었고요. 그냥 제 안에서 그냥 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늘 어떤 사안을 볼 때 그 무거움과 약간 좋은 면을 항상 보려고 하는 편이라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간에 녹아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실 분? 네, 한번 걸어주시죠. 아까 저기 되게 빨리 드셔서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이 영화 보려고 김해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봤는데 김해에서 음악 본 걸 후회하지 않을 만큼 너무 재미있게 너무 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그리고 정은 언니, 소당 언니, 효진 언니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연쇄 살인마가 등장하고 가족들이 서로 대립하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살인마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가 않았거든요. 살인마는 이제 매개체일 뿐 이제 그 가족들이 경주에 가면서 이제 보통 약간 좀 여행 아닌 제목에 나왔듯이 기행이 되듯이 이제 함께 일대기를 겪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가족 간의 유대감을 이제 확인하고 이제 30이 됐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인간에 대한 약간 소박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시 배우분들은 이 영화에 대한 정보 시나리오를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점에서 매력을 느끼고 이제 출연해야겠다고 결심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본이 이제 감독님이 쓰셨는데 대본이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대본 보고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영화를 이제 처음으로 접하시고 남는 여운 그런 어떤 계속 뭔가 가슴에 남아있는 약간의 어떤 그 감정적인 어떤 울렁임이 있다면 저도 대본만 보고도 그것이 한 3일 이상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대본이다. 왜냐면 배우들은 대본을 읽으면 뭐였더라? 막 앞이 기억도 안 나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며칠씩 생각이 났는데 저한테 인생에 몇 건의 그런 대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전상이 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사람들에게, 관객들에게 전달되기에 아주 좋은 작품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렇게 그 과거 회상신들이 다 글로만 봐도 슬프더라고요. 그냥 울면서 읽었어요. 그 부분들이 너무 마음을 찢어놔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생각하면서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진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한번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에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네. 저는 가족의 얘기로 보여지기도 했고요.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어떤 사회의 부조리한 일을 대하는 사람들의 방식의 차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안을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는 개인의 행복이나 또 관계망에 의해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람의 마음이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현상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또 어떤 생각들을 하실까, 저는 좀 그런 구조적인 측면으로 접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여러 측면으로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을 주신다고 그래서 근데 그 시나리오에 그 딸들이 들어와서 영화가 시작되면서부터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글들이 인물로 살아나니까 이게 굉장히 큰 파워를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글로 읽었던 것보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못 보던 것들을 많은 배우들이 다 만들어냈구나. 아마 감독님도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 주인공이라서 했다. 결론은 내가 주인공이다. 실제로 가장 먼저 캐스팅이 맞아요, 되셔서 맞아요. 중심을 딱 잡아주셨죠. 네. 그냥 기다린 것뿐인데. 저도 영주 역할로 제안을 받고 시나리오를 받긴 했지만, 이 시나리오는 그냥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 가족들의 전체적인 이 그림이 더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 대본을 읽을 땐 저의 역할에 조금 더 집중을 자꾸만 저도 하게 되는데, 이 시나리오는 그러지 않고 이 다음 장을 넘기기 전에 숨을 가다듬는 그런 페이지도 있었고, 제가 울다가 멈춰서 당장 못 넘긴 페이지도 있었고, 그래서 이 각각의 캐릭터들끼리 어떻게 이렇게 감독님께서 세세하게 쓰셨지, 그때는 감독님이 내 자매인지 몰랐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둘째와 첫째의 관계를 이렇게 재밌게 쓰셨지 했는데, 역시 감독님의 다 경험이 녹아들어 있었던 대본이어서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 가족들이 어떠한 여정을 가든 진짜 계속해서 그 다음 장이 관객으로서 저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궁금하다면 아마 이게 영상화 된다면, 이렇게 글로 써도 너무 재밌는데 이게 영상화 된다면, 그리고 엄마가 이정은이라면 와, 이거 된다, 이거 진짜 재밌겠다 싶어서 진짜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어서 저는 선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엄마도 저에게 소담아, 나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전화가 오셨지만, 저 엄마 때문에 그때는 언니였죠. 언니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 저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어서 하는 거다라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런 글을 써주신 감독님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요한 씨도 그런 거 아니었어요? 요한 씨. 오랫동안 감독님이 적어두었던 어떤 희망의 이름들을 다 하나씩 채워다가 되게 뿌듯하셨다고. 네. 뿌듯한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는 거는 청룡영화상 아니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기쁨을 이제 영화를 촬영하는 내내 이제 함께 했기 때문에 진짜 기뻤고, 그리고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그러니까 그 백상현 우리 요한 선배님까지 너무너무 그 역할을 잘 해주셨어요. 정말 찰떡의 캐릭터로. 그래서 제가 시상식을 열 수 있다면 이 5분에게 정말 공동 대상을 수여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멋진 연기를 펼쳐주셔서 저는 무한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근데 제가 사과 문자 할 수가 없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이 영화를 3번째 봤거든요. 네, 3번째 봤는데 제일 첫 번째 봤을 때는 그냥 스토리가 그냥 스펙타클하다 보니까 감정을 집중해서 보지 못했거든요.
어저께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그 눈물샘을 자극한 화장 찍어가면서 했고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1회차, 2회차, 3회차 볼 때는 안 보이던 게 계속 보이면서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블랙 코미디 요소 있고요. 사회 부조리를 대사 안에 계속 녹여내시고 초상권 뭐 이런 그런 대사도 그게 다 계속 까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넣으시고 또 재밌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 사이코패스 살인마 역할을 또 너무나 잘 변요한 씨가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가 빠지는 부분이 없는 여자 봄테일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분들도 아마 오늘 처음 보신 분은 그런 느낌을 못 받으실 텐데 1회차, 2회차, 한 3회차 정도 되면 굉장히 이 완벽한 영화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감동받은 부분은 딸과 이별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2회차 때는 젖은 머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벽하게 헤어질 때는 마른 머리에 제대로 이별을 하더라고요. 그걸 좀 못 봤는데 마지막에 제대로 이별을 하고 가는 장면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그 씬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각자 분들이 감동적으로 여겼던 씬이 있다면 어떤 씬인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너무 이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촉이 있는데 올해 영화제에서 여러분들 많이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몇만이 들까요? 촉이 있으시다. 한번 얘기해봐 주시겠어요? 관객수까지는 제가 근데 저는 우리 정은 배우는 무조건 1000만 배우인데 천만 배우. 저는 1000만 배우 1000만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생각하시는 가장 감동적이신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막 시간이 얼마 없다니까 빨리 얘기해 볼게요. 저는 저희가 펜션에서 누워가지고 네 자매랑 세 자매랑 엄마랑 남편 아이 누워서 우리 그때 여행 갔던 게 마지막에 바다였지. 우리 어렸을 때잖아, 엄마 이런 얘기를 나눌 때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나무 그림자 같은 그림자가 이렇게 일렁일렁 거리는 거 기억나세요? 그 씬이 저희가 요만할 때 엄마의 실루엣과 딸들의 실루엣의 바닷가인 거 혹시 보신 분? 느꼈던 분? 이거 받고 그걸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셔야 돼요. 그 씬이 감독님이 그 씬을 직접적으로는 말 못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파도 소리도 그리고 갈매기 소리도 그리고 뭐 하와이안 풍의 막 음악도 나와요. 네, 그래서 뭔가 그 씬이 너무 이제 저는 그 영화로 보고 저는 그걸 처음 본 거였거든요. 이번에 언론 처음 보는 날 그렇게 연출하신 걸 처음 보고 거기서 정말 뿅 갔어요. 너무 좋은 연출이라고 생각했고 그 과거가 근데 제가 어제 기자님들 만났을 때 여쭤보니까 그걸 못 본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그냥 나무 그림자로만 생각한 그래서 저희끼리는 이 끼룩끼룩 소리를 더 키워야 된다. 바다 파도 소리를 더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보신 분들은 감성적으로 잘 보신 거고 못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세요. 저도 그 장면을 좀 왜냐면 저는 이제 그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나 오빵이 오래 있었나?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 잠을 빨리 청하고 이 시끄러운 아이들의 이 수다를 잠재우고 빨리 자고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제잘거림 그때가 우리가 정말 여행을 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가게 됐는지 그때 기억이 참 우리 가족은 제대로 된 여행도 제대로 못 해봤지만 그런 일상에서의 소소한 것들이 되게 행복했었어. 그리고 그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진짜 보고 싶다. 이 부재한 가족에 대해서 개보고 싶다 그러죠. 그 장면이 보면 볼수록 참 압권인 신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장주 언니가 엄마에게 자기의 감정을 처음 쏟아내던 그 씬에서 진짜 참아보려고 그랬는데 못 참고 눈물이 너무나 많이 터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씬을 생각하면 지금도 좀 울컥한데 엄마 나 이제 진짜 좀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언니의 그 표정과 그 언니의 울부짖는 그 얼굴과 목소리가 너무 제 가슴 깊이 확 들어오면서 사실 딸이 그 정도로 말리면 그래 할 법도 한데 그래 그럼 나 혼자 할게 아니 그래버리는 우리 엄마를 보면서 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정말 이 가족들이 전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 일을 끝낸다고 이게 일상으로 돌아와질 것인가. 그녀는 이미 삶이 지금 멈춰버렸는데 과연 이 옥실이라는 인물에게 행복이란 단어를 어떻게 어디에 갖다 붙여야 될까에 대한 그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눈물이 좀 끝까지 멈추질 않았던 씬이라 전 이 두 분의 그 씬을 너무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하는데 제가 좋다고 하면 너무 지금 내가 되게 얘기했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했어. 아, 선배님 오늘 계산을 좀 많이 하세요. 먼저 봉태일이라고 해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왜냐면 제가 정말 봉준호 언니를 너무너무 저 빨리 말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고3 때 봉준호 언니님이 설국열차를 찍으신다는 소문을 듣고 기사화도 안 됐을 때 근데 제가 막 제 친구한테 운동장 돌면서 그랬대요. 야 고3인데 야 지금 나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다. 지금 빨리 단역배우 지원해가지고 나 설국열차 현장 가야 된다고 할 정도로 진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수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 정도로 제가 봉준호 언니님을 되게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튼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냥 저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사실은 연출자로서 모든 장면을 굉장히 냉정하게 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장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옥실이 그 남편이 투신하고 나서 이렇게 뛰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깨를 부딪혔는데 그 행인한테 죄송합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그냥 항상 저는 모든 장면을 볼 때 그냥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면 제가 울면 뭐 관객분들은 안 슬픈데 제가 울면 그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늘 냉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시사를 보는데 그 장면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하고 선량하고 그냥 길을 가다가 부딪혔을 때 그 자기가 정신없는 와중에도 죄송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사실 그거는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선배님이 해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참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아까 그 얘기를 인터뷰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원래 진짜 그 지나다니면 이렇게 문 잡아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희 엄마는 한 4-5명 지나갈 때까지 잡아줄 것 같은 그런 엄마인데 근데 그런 걸 치고 오늘 계산을 좀 많이 하거든요. 아 정말? 어떤 씬 제일 재밌게 보셨어요? 궁금했어요. 아 저는 그 제일 감동적이었다기보다는 좀 너무 울컥했던 장면은 마지막에 이제 독대할 때 그 범인과 종이에 무릎을 꿇고 써오잖아요. 그게 너무 찡했고 그 대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널 용서하게 될까봐 적당히 그만두고 싶을까봐 너무 무서웠어라고 하는데 사실 엄마가 그 동력 하나로 달려온 것 같지만은 그래도 사람을 죽인다는 행위 앞에서 무섭고 떠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저희 엄마가 생각나서 너무 찡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저희 엄마 얘기를 할 때 이제 난 우리 친엄마가 아니어도 그냥 옆집의 아줌마여도 난 되게 좋아했을 것 같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약간 좀 최고의 칭찬 같은 건데 엄마가 생각이 나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지금도 울고 계신 분이 계신 거예요? 정말요? 엄마 지금도 울고 계신 분이 있네요. 네. 이럴 근데 수가. 이게 진짜 시간 관계상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저희 것 잘 같고요. 행복하니까 너무 네, 울지 마시고요. 한 분씩 이제 오늘 첫 GV 한 소감 그리고 이제 첫 관객 아직 개봉 전에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께 하시고 싶은 얘기 한마디씩 하시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인현 편집자님 팬인데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보여드릴 때마다 늘 손이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왜냐면 너무너무 진심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 장면을, 이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까, 내 진심이 보시는 분들한테 전달될까가 늘 진짜 고민이고 떨리거든요. 근데 좋게 봐주셨다면 감사하고, 조금 아쉽게 보셨더라도 별 1개 혹은 1개 반을 올려서 이제 SNS로 업로드 해주시면, 저희가 정말 힘든 환경에서 정말 열심히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신다면 저희 영화가 1000만으로 가는데, 그리고 오디세이를 이기는데 감사합니다. 일단 저도 김민경 편집자님 너무 팬이어서 오늘 진짜 함께 팬이에요, 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짜 이 관객과의 대화를 너무나 빨리 하고 싶었던 작품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을 오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더 기대되는 오늘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화를 보러 오는 관객분들이 가장 즐기는 거는 되게 기본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기본적인 감정들, 진심이 통할 수 있는 영화라고 자부하고요. 이렇게 GV에서 처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시고 또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사실 피부과에서 좀 뭐랄까 레이저 시술도 받고 좀 그동안 달려온 드라마 찍느라고 힘들었던 관리를 받기 위해서 오늘 저는 원래가 저한테는 없었던 스케줄인데 저도 오시지 없었는데 말라고 김민경 했는데 편집자님 계셔서 진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갑자기 가겠냐 해서 뭐 당연하죠. 그러고서는 첫 GV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이제 모자를 눌러 쓰고 있는 점, 메이크업을 못한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줌은 안 하셔야 되는데 주민 금지입니다. 오늘.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렇게 모자 벗고 시원하게 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으셨겠지만, 또 이렇게 GV에 뵙는 날을 기다리며, 네, 오늘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동주 너무 오고 싶어 했는데 그 친구가 제일 열정 넘치는데 여기서 춤이라도 췄을 텐데 오늘 못 왔어요. 네, 그만큼 저희한테 이제 첫 시작이 너무 정말 활력 넘치고 뭔가 느낌이 좋아요. 정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단추를 깨기에 너무 이렇게 그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지금도 눈시울을 적시고 계신 분을 보면서 우리 영화가 통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냥 느낌이 다 재밌게 보시지 않았을까 해서 별이 한 개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네. 억울하라고 그런 욕심을. 네, 죄송스럽지만 별 1개만 남기신 분 제가 아이디랑 프로필 사진 제 기억을 다 지금 떠오른 숫자에서 1개 반 업 해주시고, 사진 다들 너무 아리따운데 예쁘게 셀렉 해주셔서 오늘 영화 그리고 GV까지도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SNS에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경주갱 첫 죽이는 GV 1탄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